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업무 중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6시 26분이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를 또 받지 않으시네요. 근데 제가 네. 사실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은 없으셨거든요. 계속 연락을 만약에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전화를 하셔가지고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으시면은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꿈사TV 구독자분들, 제가 지금 제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 행꿈사에서 대출을 담당해주시는 실장님과 대출 상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잔금을 납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잔금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잔금 납부를 잘 마칠 수 있을지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잔금을 납부하러 왔습니다. 납부 명령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영수증 2개를 받았는데요. 고객 보관용 영수증은 제가 갖고 법원 제출용 영수증은 경매계에 제출했습니다.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러 천안 서북구청에 왔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1%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900만 원 이하이면 세대 분리를 해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까지 납부를 다 했고요. 오늘 제가 천안지방법원에 와서 잔금 납부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까지 받았습니다. 잔금을 납부를 했으니까 저한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인데요. 이제 나머지 남은 거는 명도겠죠. 제가 낙찰받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차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명도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걱정은 되는데요. 바로 인도명령 신청까지 오늘 넣고 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전에 낙찰을 받고 나서 메시지를 한 번 남겼어요. 근데 답장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한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좀 더 당당히 명도에 대해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인도명령 신청서까지 다 놓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법원에서 볼 업무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소유자분과 연락을 해서 한번 명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점유자분께 전화드리기 전 명도 꿀팁을 얻고자 빌리언님을 찾아갔습니다. 빌리언님, 제가 잔금 납부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명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점유자가 네. 어떤 분이었죠? 소유자였나요? 임차인이었나요? 점유하고 계신 분은 전 소유자분이시죠? 아, 소유자분이셨고요. 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을 이분이 가지고 계셨네요. GPH이면 100점 불태라고 하니까 일단 전 소유자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행꿈사 옥션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등기부를 깔끔하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갑구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이 열린에 명도만 수백 건을 진행하셨던 사무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도 계시고 많은 명도를 해주셨는데 강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서류를 많이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점유자가 소유자분이니까 갑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등기 원인은 지금 1996년 4월 26일에 매매를 하셨고 접수는 조금 늦네요. 등기를 한 날짜는 좀 늦으니까 이분이 아마 분양을 받아서 점유를 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소유자분께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25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점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점유를 하셨으니까 가족분들도 다 이 근처에 계실 가능성도 크고 일하시는 것도 이 근처일 거고요. 그러면 또 이 집에 대한 애정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명도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집이 경매로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유에 의해서 고의로 경매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가압류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인 2020년 4월 달에 은행에서 가압류를 하셨어요. 6,300만 원이니까 이자까지 더한 금액 같은데 신용대출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은행에서 사용하신 금액을 지금 변제를 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을구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얼마나 실행시키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분양 당시에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금액으로 하셨나 봐요. 별도로 근저당 설정 안 하셨는데 이제 추후에 담보대출을 실행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교보생명에서, 그다음에 서울은행에서도 담보대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하셨고요.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이 은행들에서 후순위지만 대출을 쭉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금액들이 다 한 번에 다 말소가 됐어요. 아마 대환 대출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보니까 2022년 11월 26일에 앞에 설정했던 근저당들이 다 말소가 됐는데 2012년 11월 26일에 다시 또 근저당이 설정이 됐었죠. 이번에는 채무자가 다른 분이세요. 그러면 다른 채무자의 명의로 이 물건을 담보로 근저당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기존의 대출들은 다 상환하셨던 거예요. 대환 대출을 실행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빚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페퍼저축은행에서 이미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 피디님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쫓기고 있는 상태이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셨다고 했죠. 인도 명령 신청하실 때 사건 번호를 확인해 두셨네요. 아니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많은 분들께서 인도 명령 신청은 해두시고 사건 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꽤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로 오시면은 경매 사건 검색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관련 사건을 보시면은 지금 천안지원에서 2021 타인 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부여된 사건 번호가 이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내가 신청한 인도 명령이 결정이 되고 인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인용까지 되고 그 정본까지 송달이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죠. 천안지원이고 2020에 그리고 검색을 해봅니다. 사건은 부동산 인도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진행했던 경매계랑 동일한 경매계에서 인도 명령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일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전화번호가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니까요. 전화번호를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행 내용이 여기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행된 게 지금 없죠. 신청 접수하고 나서 법원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법원에서 빨리빨리 진행도 안 하고 휴가를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 사정들을 모르니까 우리는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볼 수가 있겠죠. 전화를 해보실까요, 지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신청과입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니까 30분 전후로는 피하셔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인도 명령도 결정이 되고 인용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송달을 확인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점유자분한테 연락을 취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사건 내역이 보시면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이제 다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채무자분께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회생 신청을 하셨고요. 지금 회생 신청을 하실 정도면은 정말 금전적으로 많이 쫓기고 계신 상황일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명도 협상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가시는 금액이 일정 부분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데 채권의 전체 금액을 보면 저축은행에서 지금 1억 5,200만 원, 네. 그 다음에 가압류가 6천만 원이 있어요. 지금 낙찰 금액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의 총액이 낙찰가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유자분께서 별도로 배당 받아가시는 금액이 없으세요. 이사비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피디님께서도 네. 뭐 금전적으로 엄청 풍요롭고 여유 있으신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모으신 금액을 전체를 거의 다 활용을 해서 하시는 상황이니까 적정선에서 이사비는 협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한 걸 가지고 점유자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네. 사실 지난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은 없으셨거든요. 계속 연락을 만약에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전화를 하셔가지고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으시면은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서류를 통해서 명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실 거니까 그거를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명도를 안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되시는지 그것들을 내용 증명 안에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죠. 점유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잔금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 이득 청구를 할 거다 말씀을 하시고 협상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내용 증명 양식 같은 거를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내용 증명에 대한 양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받은 102동 301호 낙찰 받은 낙찰 이번에 제가 잔금을 내서 이거 통화 괜찮으실까요?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업무 중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6시 26분이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를 또 받지 않으시네요. 일단 오늘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제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